이렇게 야, 너 이렇게 앉은 키가 크냐? 잠깐만. 내가 작은 건가?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혹시 제 옆에 앉아있는 젊은 친구를 기억하고 계신 우리 애청자님들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성이 박씨라 제가 지금부터 박군 아니면 박상이라고 부를 거예요. 저의 구독자님이시고, 정말 제가 필리핀에서 보라카에서 초창기 영상 때부터 거의 제 모든 영상을 독파한 네, 저에겐 사실 굉장히 고마운 구독자시죠. 제가 현재 일본에 살고 있고요. 일본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고, 솔직히 중국 친구예요. 중국 친구고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고, 일본에 온 지도 좀 한 12년 됐고, 여기서 대학 나오고 현재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2주에 왔을 때 1년 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그때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던 친구예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고, 제가 영상을 같이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보시면 되게 또 어떤 젊은 친구,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또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재미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영상이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할 얘기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러니까 한국도 잘 알아요. 부모님이 한국에 또 살고 계세요. 오래전부터. 한국도 굉장히 여러 차례 갔었고 오랫동안 또 스테이한 적도 있고, 또 현재는 일본에 10년 이상 살고 있고, 또 태어나서 중국에서 또 고등학교까지 자랐기 때문에 한중일을 잘 어느 정도 아는 친구여서, 역시 30대 초반의 젊은 N세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장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오늘 인터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제일 국자재님 초창기부터 계속 영상을 지켜보고 애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이제 지금 30대 초반이고요. 일본 온 지 이제 12년 차 됐습니다. 지금 도쿄 쪽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땅이나 집을 살 거면 이제 얘한테 무조건 살 거고요. 그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사실 오키나와에 저 때문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여기저기 진짜 다니고 영상에도 이제 올라갈 건데, 근데 혹시 이게 이 영상을 보시고, 야, 지금 뭐 일본이 뭐 코로나가 심한데 이렇게 무슨 또 도쿄 쪽에서 뭐 오키나와 놀러 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들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박군이 저 보려고 굉장히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못 왔어요. 그래서 이번이 아니면 도저히 나를 보러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야, 이런 사족을 사실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근데 보는 분들의 시각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유튜브 하다 보니까 별의별 시각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너무 즐거운 시간 많이 가졌고, 도쿄에서도 우리 자주 만났었잖아 예전에. 그지? 또 와이프 물론 이제 중국 분이신데 굉장히 미인입니다. 나는 저 탤런트 한고은 보는 줄 알았어. 너무 예뻐 와이프가. 너무 그러지 마세요, 형님. 우리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놀러 다니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30대 초반의 중국, 조선족,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가 과연 현재 한국, 중국, 일본의 장단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장점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중국의 장점이 무엇인가? 자, 네. 장점. 일단 저는 고등학교 19살 때까지 중국에 있었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장점 하면 일단은 변화가 너무 빠른 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2년에 한 번 정도에 이제 중국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제 돌아갈 때마다 너무 막 뒤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본인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요. 여기 일본인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 아직까지 그래도 현금 사회거든요. 카드보다도 현금을 쓰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근데 중국 가니까 제 친구들이 뭐 지갑도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가니까 재래시장에서도 야채 파는 할머니한테 위챗페이로.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진짜 야채 파시는 분들이랑 그냥 그 파지 줍는 분들도 그냥 QR코드로 돈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장점은 역동적인. 역동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화하고, 모든 게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로.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기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다. 나도 동감. 예. 왜냐면, 일단은, 인구가 이제 거의 14억이지 않습니까? 일본이 1억 2천이거든요? 일본 사람한테 한 사람당 1원 팔면 1억 2천 원인데 중국은 14억이 나와요.
근데 중산층이 거의 3억 이상이 있으니까 뭐 너무 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3억 너무 많이 친 거 아니니? 한 1억 5천 정도? 제가 너무 많이 쳤어요. 한 4억 정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기회가 너무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기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쪽으로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지? 네, 중국인들이 이제 국산을 좀 많이 사랑하거든요. 지금은. 정도에 따랐습니다. 일단 뭐 차 같은 거 외제차를 되게 선호를 하는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전자제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국내 국산 제품을 되게 선호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진짜 한 번만 잘 걸리면 진짜 부자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인간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 아직까지 중국 사람들 저는 진짜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 나도 그거 공감해. 예. 저는 조선족이지만 이제 중국 대다수의 이제 인구들이 이제 한족이거든요. 근데 한족들이 이제 문화나 습관이나 좀 그래요.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모든 걸 다 줘요. 무조건적으로 줘요.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단. 제 친구도 한족분이 있고 제 와이프도 한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고 다 도와주고 그래요. 근데 일단 친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믿지 않지. 네. 믿지 않아. 나도 뭐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감동이지. 사실 네. 이제 일본에 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중국 친구들이 더 보고 싶더라고. 네, 맞습니다. 일본은 조금 네 그렇죠, 형님. 자, 그러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저기 자네랑 비슷해요. 근데 나도 역시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저도 역동적인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뭐 물질만능주의고 뭐 이렇게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어, 사실. 근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돈 되게 좋아하잖아. 이 물질에 대한 그 욕망과 이 욕구는 가히. 근데 나는 그것도 장점으로 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인 것 같고, 뭐 시장 크고 이런 거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네. 뭐 50이나 30이나 뭐. 자, 그러면 자, 단점 한번 얘기해보자. 자, 중국의 단점. 중국 단점이요? 일단 좀 행정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느낀 점은요. 행정 쪽으로? 네, 왜냐면 제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신분증이 있는데요. 10년에 한 번씩 이제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일본에 있다 보니까 갱신을 하는데 무조건 본인이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도중에 유급을 내서 2박 3일로 이제 중국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을 갔죠. 근데 2박 3일이면 제가 중국에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날짜가 이제 하루밖에 없어요. 2박 2일. 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날에 갔어요. 갱신을 하러. 근데 문제는 그 행정 그 건물 자체가 전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급을 내서 2박 3일로 중국을 갔는데 그것도 신분증 갱신하러 갔는데 결국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달에 다시 휴가를 내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중국 많이 빨라지고 좋아졌어. 내가 사실 99년도 2000년도 이럴 때는 정말 갈 바 없었거든, 중국.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빨라졌어요, 중국이.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게 또 장점인 것 같아. 뭔가 어떤 개선이 되고 있잖아, 중국은. 맞습니다. 네. 또 단점. 개설이 많이 그렇죠. 개설이 많이 되고 있는 게 그것도 이제 장점이죠. 근데 단점을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이제 대부분 곳을 다 못 가봤거든요. 계속 이제 연변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는 많이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일단 한국이랑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은 물론 지역에 따릅니다. 조금 매너가 아직까지는 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상해나 베이징이나 그쪽에 가면은 다르겠죠? 별반 다르지 않아.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자기 나라 수도도 못 가보고 이제 도쿄에 살고 있는데 못 가봤습니다. 일단은.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중국이 이제 잘 사는 지역이라 못 사는 지역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격차가 좀 있으니까 이제 못 사는 지역에 가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너상에 이제 좀 딸리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박군이랑 생각이 다른 게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사실 이제 해외에 나와서 살아보면 더 느껴지잖아, 우리가. 솔직히 근데 이 매너, 뭐 예의 범절,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몰라서 그렇다. 내가 보기에는 교육에 문제가 있고, 또 정치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졌다. 사실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맞습니다. 저 딱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너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님. 일단은 알아야 그것도 매너라는 게 지켜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개혁 개방해서 이제 78년도에 개혁 개방했으니까 이제 3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물론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똑같이 행동을 했겠죠. 당연히.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그런 시선을 갖기도 하는데 그래도 단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더 있으십니까? 단점이요? 음. 여기까지 합시다, 형님. 너무 많습니다. 자, 너무 많습니다. 자, 나는 뭐 중국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뭐 이거는 이제 박군이 하기엔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나는 결국에 가장 큰 단점은 정치 그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 쪽으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장점, 단점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 얘기 좀 해봅시다. 자, 한국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네, 일단 제가 한국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은 어디 가나 너무 재밌고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제가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게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은행에서 환전할 때도 너무 빠르게 하시고 친절하시고 한국에 가서 부모님 비자 때문에 도와주시러 간 적도 있는데 행정에 이제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빨리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태도도 너무 좋으시고 대한민국 행정 서비스는 뭐 세계 넘버원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지 뭐. 네, 일단은 제가 일본에 살지 않습니까? 일본의 행정은요, 진짜. 얘기하지 마. 네. 이따 얘기해, 단점. 네, 알겠습니다. 엄청 큰 단점이야. 네. 장점은 그래서 행정이 되게 빠르고 편하다. 네,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맛있고 재밌다, 어디 가도. 네. 오케이. 너무 장점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19살 때 일본에 왔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일본에서 땄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제 교통규칙이랑 톨비 같은 경우 이제 일본 인식이었어요. 저희 그게 보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딱 갔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어요, 한번. 근데 톨비가 엄청 싸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톨비가 일단 싸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라고 해요.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뭐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휴식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되게 크고 뭐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부산 갈 때 제가 이제 7번 국도로 이제 계속 따라갔어요. 동해 쪽으로 해서. 근데 가다가 서서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형님,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뭐 비치 뭐 형님들 아시겠지만 비치 가시면 무조건 돈 내고 주차비 뭐 한국 돈으로 뭐 10,000원, 5,000원 뭐, 네, 막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치. 한국은 뭐 그냥 주차를 하더라고요. 너무 저는 그런 게 좋았습니다. 예, 역시 그 어린 친구의 그 시각에서 예, 순수한 그 시각이 느껴집니다. 주차비 싸고, 톨비 싸고, 맛있고, 재밌고, 행정 빠르고. 자, 또. 장점이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알았어. 그러면, 그럼 우리 조선족 친구가 봤을 때 한국의 단점은 뭘까요? 네.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 따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제가 일본에서 이제 면허증을 따고 일본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네, 습관이 일본 습관입니다. 네, 일본 국도가 이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60이에요. 60km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 최근 바뀌었다고 그러시던데. 한 80 되지 않나? 네, 80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 그게. 일본보다 일단 속도가 빠르시고 조금 무서웠어요. 비켜주지 않으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고,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운전하는 게 일본보다 좀 불편하다. 중국에서 해봤니? 중국에서 해봤죠. 자, 여기까지 하자, 중국. 자, 또, 단점. 솔직히 본인 단점, 한국의 가장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단점 얘기해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네. 제가 갈 때, 그러니까 시기의 관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광화문 쪽에 호텔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광복절인가? 그때 그 근처에 갔어요. 엄청 데모라고 해야 돼요. 데모요.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너무 밀리더라고요. 뭐 저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예, 그런 게 좀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얘기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장단점 좀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사실 우리 박군이 처음 한 얘기가 뭐였냐면, 한국 사람들의 단점 중에 하나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정치적으로 사실 이분화되는 것 같다. 너무 이렇게 좌우로 나뉘어서 너무 싸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사실은. 근데 지금 본인이 이제 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중국
분들 뭐 일당 독자잖아.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거의 일본도 뭐 일당 독자잖아. 그러니까 아닌데 근데 우리 저기 중국 분이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실상 그게 한국 단점 맞아. 네.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양분화되어 있고 흑백 논리, 뭐 yes or no, 내 편이 아니면 저. 나도 이게 가장 한국 사람들의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근데 말을 안 하고. 자, 그러면 오케이. 재밌다 이거. 자, 그러면은 일본 얘기 한번 해보자. 일본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본 장점이요? 일단 깨끗하지 않을까요? 그래, 깨끗해 일본 진짜. 사실 솔직히 깨끗해. 네, 일본 일단 깨끗하고요. 그러니까 이 일본 장점과 일본 단점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점이자 단점 이런 식으로. 네, 단점이자 장점 같은 거. 네, 맞아요. 얘기해봐. 일단은 서비스가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친절한데 친절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가요? 밥 먹으러 가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줘요. 근데 그 가게의 룰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기에 앉으세요? 아니면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뭐 되게 그래요. 친절한데 불친절해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100% 공감한다. 네. 그리고 지금 장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장단점을 따로 떼놓고서 얘기할 수 없다니까 그냥 한꺼번에 뭉개서 얘기해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님 아까 조금 이제 일본 행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느려요. 일단은 너무 느리고요.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부동산 일을 하기 때문에 서류상의 그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느리고 너무 서류가 많은데 그게 단점인데 장점으로는 많은 서류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안 생겨요.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트러블이 생길 그런 게 없습니다. 적당하게 하자. 야, 이게 트러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지 않냐? 과열불급이지. 내가 늘 얘기하는데 저는 오케이 뭐 내 얘기를 할 건 아니니까 내 얘기는 뭐 늘 영상에서 많이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또 장점이자 단점이죠. 네. 그리고 뭐든지 조금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일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 내가 이제 사실 그 내가 국자재가 일본 물가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올린 거 봤죠? 물론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상하게 나 일본 싸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 맨날 규돈만 드시면 싸겠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 요시노야 같이 이렇게 되게 우리도 지금 이제 김밥 나라 같은데. 맨날 김밥 나라면 드시면 싸겠죠. 근데 맨날 김밥 나라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형님? 특정 광고 김밥 천국. 자. 비싸. 나는 여기 일본이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뭔가 이렇게 비싼 거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추석 때나 설날 때 우리가 설날 떡국 먹는 것처럼 그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오세찌라고. 아니 오세찌. 근데 이게 이렇게 무슨 도시락처럼 생겼어. 그게 들어있어요. 근데 막 일본에도 그렇잖아. 포장 뭐 나무 상자로 딱 막 무슨 오칠되어 있는 이런 나무가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지. 거기다 딱 해서 음식이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생선 쪼가리 몇 개, 뭐 튀김 몇 개, 뭐 맛도 더럽게 게 없어. 솔직히. 근데 그게 하나가 보통 요만한 게 진짜 몇십만 원씩 합니다. 몇십만 원. 네, 비싼 거는 몇십만 원씩 해요. 아니 저기 장희 장모님도 보니까 먹었거든 설날 때. 근데 뭐 100만 원 넘는 것 같아. 한국 돈으로.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진짜 근데 그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오세치라는 거. 그게 만약에 찬압처럼 되는데 그게 5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그러니까 음식이 뭐 고급 전복 들어가 있고 뭐 랍스타 들어가 있고 뭐 킹크랩 들어가 있고 막 무슨 스테이크에 막 뭐에 뭐 최고급 우리 한국의 뭐 조기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누가 봐도 이건 50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 막 이런 게 아니야. 아닙니다. 들어있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 2만 원도 될까요, 그게? 아니 그 진짜 막말로 10분의 진짜 코스트가 일본 사람들이 너무 작은 거를 얻기 위해서 너무 큰 걸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그런 좀 문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거 봐도 좀 속상해. 화가 나고. 자동차 같은 게 살짝 찌그러지고 몇 군데 이렇게 피어서 한국 같으면은 만약에 접촉사고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이 수리비가 나와도 저도 뭐 지금 거의 30년 이상 차를 몰고 다녔으니까 한 2, 30만 원이면 될 건데 여기는 보통 한 4, 500만 원? 수리비가.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형님.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게 물가가 우리 박군이 얘기한 게 비싸다라는 게 아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일본이라는 데는요. 제 영상에도 뭐 물가 단순히 뭐 장바구니 물가도 비싸요. 그리고 실제로 야채나 과일 엄청 비쌉니다. 제가 여기 일본에 와가지고 제가 과일 잘 못 먹어요. 비싸서. 나 비타민 C로 버티고 있잖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양도 작고, 그러니까 양이라든지 이런 퀄러티나 이런 걸 다 종합했을 때는 되게 비싸요. 외식 같은 경우도 비싸고, 그리고 슈퍼 같은 데 가도 사실 비싸요. 이 포장 단위가 작잖아, 되게. 네, 맞습니다. 맞지? 양이 적고 비싸고 하니까 되게 부담돼요, 솔직히. 서민으로서는 진짜 많이 부담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뭐 자동차가 망가진다거나 뭐 뭘 수리한다거나 되게 많은 부분들이 터무니없이 당연히 이걸 니네가 내고 가져가야 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특히 어떤 전통적인 문화 이런 거 관계에 있는 것들 아까 뭐 그 오세치. 오세치. 네. 오세치. 그래. 오세치 이름도 정박하다. 오세치가 뭐 오세치. 오세치. 자.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오세치 하나 예를 들었지만 좀 예를 들어서 아이들 초등학교 가방 네, 초등학교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기본 넘어가더만. 이제 일본어로 이제 란도세르라고 하는 가방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네. 거라든지 네, 그 이제 비싼 거는 뭐 진짜로 막 몇백만씩 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를 기업체들이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서민들의 그걸 주머니를 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지금 그다음에 택배비니 뭐니 너무 비싸고, 예를 들어서 뭐 회사 같은 거 열려고 해도 무슨 행정 뭐 관련된 모든 게 다 비싸고, 뭐 세무사 한국 같은 경우는 되게 싸잖아요. 뭐 세무사 이런 거 되게 비싸요. 그리고 무슨 법무사 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뭐 컨설팅 한번 받으려고 하면 돈 엄청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뭐 그 규동집 가가지고 뭐 여기 되게 싸다 뭐 놀러 와가지고 뭐 야 신주쿠 여기 야 맛있게 우동 먹었는데 우동 하나가 야 8,000원이야. 야 한국도 인스턴트 라면 하나가 4,000원인데 야 손으로 만든 수제 우동이 8,000원이면 되게 싼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인드?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다 보면 너무 비싸. 세금도 너무 비싸고. 저는 일단 일본 세금 너무 센 것 같아요. 저 연금도 내고 있는데 사실 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65살 돼도. 자, 또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장단점?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저희 이제 부모님이 살고 있고 저도 중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일본에 저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집이 너무 작아요 또. 너무 비싸고 작아요. 그리고 방음도 잘 안 되고 여름이면 너무 덥고 겨울이면 또 너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비가 너무 나가요. 네, 전기비도 또 비싸지 않아요? 일본? 저 겨울에 전기비만 막 30만 원씩 나온다니까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이 살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여튼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이야기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나도 살아보니까 되게 비싸.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비싸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만약에 1,000원을 내고 그 1,000원의 값어치에 대한 거를 내가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괜찮은데 어쩌면 나도 우리 박군도 중국에서 중국 사람이고 중국 너무 싸잖아. 모든 게 막 중국은 하여튼 모든 그 자재들을 다 싸게 이렇게 다 조달 받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가 되게 뛰어나다고. 중국은 그래. 근데 한국도 되게 많은 부분이 올랐지만 가격이 합리적이야. 근데 일본은요. 내가 만약에 1,000원을 주고 이 1,000원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받았다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분명히 1,000원짜리밖에 안 돼.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네. 이거를 2만 원, 3만 원 주고 내가 받아오는 그런 느낌? 이게 되게 그래서 비싼 것 같아. 나도 지금 느끼거든.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느낄 때 한두 번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한번 제 부모님이 제 아기 태어났을 때 부모님 한번 와주셨어요. 근데 와서 한 달 살고 가셨거든요. 도와주시고 가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와서 너무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슈퍼 갔는데 파도 막 한 대씩 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 단씩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 대에 막 한국 돈을 막 천 얼마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엄마가 파 한 대씩 파는 나라는 처음 본다고 막. 아, 일본에 오셨을 때? 예. 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도 중국에 있을 때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다가 일본에 와서 뭐 조금 습관이 된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에 갔을 때는 진짜 너무 모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우리 박군한테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오늘 영상은 30대 초반에 중국 국적의 조선족 출신의 젊은 친구, 현재 일본에서 10년 이상 산 친구가 한중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하듯이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만약에 박군이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일을 하고 이제 열심히 또 돈을 벌고 경제활동하고 있는데 여유가 좀 생기면은 박군은 어디 한국, 중국, 일본 중 어디서 살고 싶어요? 세계 나라에서 뽑으라면 저는 무조건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유가 생기면요.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조선족 분들 많이 보신다, 내 채널. 네, 근데 솔직히 중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뭐 일본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 성향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네. 아니 뭐 그렇죠. 예. 만약에 한중일이 아니라면 한중일이 아니라면 전 동남아 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 세계 다 통틀어 놓고 얘기를 하면 전 가본 적은 없어요. 일단은
왜냐면 이제 국제화재님 이제 보라카이에 계실 때부터 영상을 쭉 봐왔고 뭐 여러 가지 영상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동남아라면 저는 진짜 한번 가서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친구 안에 버려놨습니다. 네. 자, 오늘 국제화재 구독자님이 도쿄 쪽에서 또 오키나와까지 또 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또 즐거운 시간 가졌고, 네, 내일 이제 다시 도쿄로 돌아가야 되는데 간단히 또 한번 두 번째 인터뷰, 네, 과거에 1년 전에 한번 했었고 1년 만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봤고, 여러분들 오늘 그냥 중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았고 또 현재 일본에서 한 11년 만으로 살았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도 굉장히 자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물론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친구가 느끼는 한중일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영상이 오늘 재밌었다, 의미가 있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기 또 힘내서 네. 이제 잘 들어가시고 내일 또 도쿄에서 보고 또 오키나와 언제든지 놀러와 주시고 이번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닙니다. 전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형님.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기 오키나와에서 뵙고 싶어요. 사실 뵙고 싶고. 근데 요즘에 시기가 참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아와모리 한 잔씩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 국제화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군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바이.